포인트를 쏙쏙 뽑아 읽어주는 난센국어입니다. 안녕하세요. 수능특강 수록작품 공무도화가를 살펴보겠습니다. 공무도화가는 국문학사에서 아주 오래된 시기, 즉 상고시대에 발표된 고대가요예요. 고대가요나 향가작품은 대부분 뒷이야기가 있잖아요. 공무도화가도 배경 설화가 있고요. 그 설화 속에 짧은 시가 공무도화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. 배경설화부터 먼저 살펴보고 작품 보겠습니다. 자, 옛날에 광리자고라는 어부가 있었어요. 광리자고가 그물을 손질하고 있다가 정말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된 거예요. 머리가 허옇게 막 산발을 한 미친 남자가, 백수강부가 술에 취해가지고 물에 빠져 죽는 걸 보았어요. 근데 물에 막 들어가는데 아내가 뒤에서 막 따라오면서 말린 거죠. 여보, 여보, 물에 가면 안 돼요. 돌아와요. 이렇게 따라오는데도 불구하고 이 술 취한 백수강부가 붕덩 물에 빠져 죽고 마니까 그 아내가 물가에 털썩 주저앉아서 한탄의 노래를 부른 다음에 자기도 죽었단 말이죠. 남편을 따라서 물에 빠져 죽었대요. 광리자고가 얼마나 충격적인 모습을 본 거예요. 그러니까 그 충격을 못 잊어서 집에 가서 자기 아내 여옥한테 그 이야기를 해줬대요. 여보, 여보, 낮에 이런 일이 있었어. 라면서 그 이야기를 해주니까 여옥이 정말 슬픈 노래를 기념해야 되겠다 싶어서 공후라는 악기를 연주하면서 이 노래를 불렀다고 하는 배경설화입니다. 자, 그렇게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겠죠. 그러다가 중국으로 넘어가서 이 노래가 한자어로 번역이 되었고요.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입으로 불려지다가 이제 기록이 되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이 작품을 파악할 때 공무도화가는요, 물을 가지고 물의 상징을 파악하는 게 중요한 포인트예요. 핵마다 물이 있잖아요. 그렇죠? 근데 이 물의 의미가 핵마다 다르답니다. 자, 그래서 이 작품 파악할 때는 물의 심상, 물의 상징을 파악하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. 첫 번째, 이미여 물을 건너지 마오 그랬어요. 애원하고 있죠. 마오, 건너지 마오, 돌아오 이렇게 애원하고 있는데 남편이 죽는 것을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있다라는 것은 남편을 사랑한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. 그 마음이 담겨 있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. 그런데 임은 결국 물을 건너고 말았어요. 그러면 임은 이 아내와 단절되었다는 걸 상징하겠죠. 물을 통해서 단절되었고요. 남편은 아내 옆에 있지 못해요. 부재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단절되고 부재하고 그러니까 이별을 맞이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. 자, 아내가 눈을 빤히 뜨고 남편이 물에 가는 장면을 말릴 수가 없었어요. 드디어 결국 물에 빠져서 님은 돌아가고 말았습니다. 이 물은 죽음을 상징하겠죠. 그쵸? 자, 죽었으니까 엄청난 슬픔이 몰려오겠죠. 비의 감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. 화자의 정서가 확장되고 심화되어 있고 굉장히 고조되어 있는 상태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. 어찌 어이할꼬 라면서 자기가 어찌할 수 없는 소극적이고 체념적인 태도가 드러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자, 탄식하고 있어요. 아유, 우리 님이 죽고 말았구려. 어찌할꼬. 또 탄식, 비탄. 그러면서 체념을 하는 태도가 체념을 하는 태도가 나타나 있어요. 자, 여기에서 이제 화자의 정서가 집약이 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. 체념으로 끝나고 맙니다. 그런 다음에 이 여인은 빠져 죽고 말지요. 그래서 공무도화가는 4줄짜리 아주 짧은 스토리인데요. 짧은 글인데 물의 상징을
집중해서 파악하는 게 필요합니다. 그래서 물을 통해서 화자의 정서가 처음에는 애원하는 사랑의 마음이었다가 빠지고 말아서 단절되고 부재를 하게 되고 이별을 했다는 걸 알 수 있고요. 그 다음 죽음을 맞이했고요. 슬퍼하고요. 탄식하고 비애를 느끼는 단계로 시상이 전개되고 있습니다. 이렇게 물의 중요성을 아셔야 합니다. 자, 내용 파악해 봅시다. 표현상의 특징을 파악해 보자면 이 작품은 아주 오래전 이야기예요. 그래서 고대 가요고 네 글자 네 줄짜리 한역시입니다. 그 전에는 구전이 되었겠죠. 자,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? 이 작품이 개인의 마음, 개인의 정서를 다룬 최초의 작품, 또 가장 오래된 최고의 작품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. 자, 개인의 감정을 다룬 최초의 작품, 가장 오래된 최고의 작품이라는 거죠. 어떤 정서를 담았느냐? 이별의 정한이라는 정서를 담은 작품으로서 최초의 작품이니까 기원이 되었다라는 게 의의가 될 수 있겠습니다. 그럼 이별의 정한이라는 게 뭐냐? 한국 문학의 전통적으로 흘러내려오는 정서예요. 어떤 정서냐 하면 한의 정서, 인내의 마음, 절개지조, 기다림, 대체적으로 여성의 심리라고 볼 수 있겠는데 굉장히 소극적이고 체념적인 전통적 여인상, 전통적 여인의 정서를 담은 것이 이별의 정한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. 그러면 우리 한국 문학에 전통적으로 이별의 정한이 흐르고 있는데 어떤 작품을 통해서 그 이별의 정한의 명맥이 이어졌나 정리해 드릴게요. 고대 가요로는 오늘 공부하는 공무도화가가 있고요. 유리왕의 황조가 있고 한시로 송인, 정지상의 송인, 고려 가요로 동동, 여기는 안 써있지만 정석가도 있고 가시리, 서경별곡, 삼이인곡, 송미인곡, 그 다음에 시조로는 기생들이 쓴 시조, 황진이 대표적이죠. 홍랑 이런 사람들의 시조에는 아주 기다림의 정서가 가득 들어있죠. 이별의 정한. 그 다음에 민요로서는 아리랑이 대표적이고요. 현대시로 와서는 진달래꽃이 이별의 정한의 계보를 잇고 있습니다. 이 작품을 쓴 작가가 누구인가요? 김소월 1910년대에 활동했던 대표적인 그 시인인데 이별의 정한의 정서가 대부분 지배하고 있죠. 모든 작품에서. 그래서 김소월이 전통적인 정서인 이별의 정한을 많이 이어서 작품을 썼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. 자, 공무도화가는 가장 오래된, 가장 최초의 개인적 서정시라는 걸 이해하시고요. 물의 상징을 따라서 스토리를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. 같이 앞으로도 계속 수능 특강에 실려있는 작품들 함께 하시겠습니다. 열공을 기원합니다. 감사합니다.